안녕하세요. 부딩아트를 운영하는 일러스트 작가 김수미입니다. 부딩아트는 요즘 영품문고에 상품들을 입점해 나가고 있어요. 현재 홍대점, 서현점, 부산 센텀시티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스타필드 안성점, 스타필드 시티 미래점에 입점했고 차근차근 입점처를 늘려나가는 중이에요. 오늘은 홍대점에 입점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보았는데 함께 보면서 입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어릴 적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좋아하고 편지 쓰는 것을 좋아해서 편지지와 카드, 스티커들을 파는 문구 펜시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었고 자주 가던 펜시 브랜드 회사에 취업해서 펜시 디자이너로 일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던 펜시 브랜드 매장에서 제가 만든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일이 생각보단 뿌듯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아마도 제 그림 스타일이 아닌 회사 스타일에 맞춘 디자인 상품들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펜시 회사는 두 곳을 다녔었는데 두 곳 모두 오래 다니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구딩아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제 그림들로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먼 꿈이라고 생각하며 늘 꿈꿔왔던 모습인데 시간이 지나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10년 넘게 그림을 그려오다가 이제 막 꿈꿔왔던 일들을 실행해보는 단계가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마다 모르는 게 많아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모습들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은 상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고 싶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입점 제안을 받는다. 두 번째, 입점 제안을 넣는다. 입점 제안을 받는 방법은 페어 전시에 나가거나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SNS에서 먼저 상품을 판매하면서 바이어나 MD의 제안이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대부분 이 방법으로 입점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미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서 스토어를 보고 제안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 영품문고 입점권도 이메일로 입점 제안을 받아 입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약간 마냥 기다리는 입장이라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싶다면 먼저 입점 제안을 넣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내 상품과 잘 어울릴 만한 입점처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입점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입점처의 사이트를 잘 보면 대부분 입점 신청하는 폼이나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을 거거든요. 회사 소개와 상품 리스트, 상품에 대한 소개를 잘 정리해 놓고 입점처에 직접 제안을 넣어 보세요. 연락이 오는 곳도 있고 오지 않는 곳도 있을 텐데요. 실망하지 말고 해볼 수 있는 방법들부터 시도해 보다 보면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예요. 입점처와 입점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 볼 사항들이 있어요. 입점비가 별도로 있는지, 입점 수수료는 어떻게 나눠 갔는지, 택배비는 어디서 부담을 하는지, 집기류는 별도로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바코드가 필요한지. 저는 이 정도 사항들을 확인하는 편이에요. 추가적으로 상품 샘플 제공 여부와 상품 훼손, 도난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입점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좀 높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내 가게가 있다면 월세, 전기세, 직원급여 등등 따로 나가야 하는 비용이 많잖아요. 오프라인 샵에서 대신해서 판매를 관리하는 거라서 수수료가 더 비싼 편인 걸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오프라인 샵이라면 상품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있으니까요. 어떤 게 사업의 이득일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한받은 수수료가 높다면 수수료 비율을 조정하거나 상품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담당자와 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래요.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다른 곳에 입점할 때 입점비도 내고 수수료도 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판매 수익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엽서들은 단가가 낮아서 많이 팔려도 수익이 많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퇴점을 하려고 보니 입점비를 없애고 수수료를 조정한다거나 상품 금액을 온라인보다 조금 높인다거나 이런 조정들이 가능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돈을 내고 하나 배운 셈이죠. 이제 우리 상품이 오프라인에 진열했을 때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입점비를 내는 곳은 되도록 안 들어가는 편이고 수수료나 상품 금액들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세상 물정 모르던 저 같은 분이 혹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알려드려 봤어요. 상품을 입점하고 나서 물건이 팔려서 재고가 부족해지면 업체에서 입고 요청이 오는데요. 그때마다 상품을 직접 가져다 주기 어려워서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택배비를 어디서 부담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보통은 입점하는 업체, 그러니까 제가 부담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간혹 입점처와 제가 반반 부담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너무 고맙죠. 이런 것도 잘 논의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 진열하는 진열대나 타공판에 거는 후크 이런 걸 집기류라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직접 준비해서 보내야 하는 곳도 있고 입점처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기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면 이때 초기 비용이 꽤 발생하는 편이에요. 원하는 사이즈의 진열대도 막 찾아봐야 하고 타공판 후크는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상품을 어떻게 진열할지 구상도 해야 해요. 저는 인터넷에서 아크릴 진열대를 엄청 찾아다녔는데요. 제작이 훨씬 비쌀 줄 알고 이미 만들어진 기성 진열대에 맞춰 진열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작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기성 진열대가 10만원대였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하는 것도 10만원대였어요. 근데 기성 진열대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고 제작하면 제가 원하는 맞춤으로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제작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대신 제작 기간을 넉넉하게 한 일주일은 잡아 놓아야 하고 사이즈가 클 경우 택배가 안 돼서 퀵비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진열대를 찾아 헤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크릴 제작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대 사이즈를 확인하고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품의 배치를 구상하여 시안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직접 진열하러 갈 때는 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지만 택배로 입점할 때는 매장 직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진열된 사진을 받아서 잘 진열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코드를 만들어주는지 여부도 참 중요한데요. 입점처로 상품을 보내면 바코드를 대행으로 붙여주는 곳이 있기도 한데 상품에 바코드를 부착해서 입점처로 보내야 하는 곳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바코드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코드로 재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바코드를 부착하면 내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궁금한 점은 정확히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해외 수출이나 백화점 등의 유통을 하려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료 바코드를 가입하라고 하길래 찾아보니까 5억 미만 업체는 바코드 가입비가 20만원에 연회비가 3년 기준 15만원, 총 35만원. 너무 비싼데 입점하자고 이걸 내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소량 사용 회원이라고 연매출 1억 미만에 10개 이하 바코드 사용 시 조금 할인해서 29만원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가입 승인이 되자마자 입점처에서 무료 바코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전화를 해서 환불되는지 문의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양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자는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29만원 생돈이 나갔답니다. 제가 입점해본 바에 의하면 엽서, 포스터 이런 문구 편지를 국내에서 유통할 때는 무료 바코드를 사용해도 되더라고요. 모든 곳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입점처에 무료 바코드 사용해도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무료 바코드를 사용해도 된다면 저처럼 생돈 쓰지 마시고 무료 바코드를 이용하시길 바래요. 무료로 바코드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포스기랑 바코드 출력기가 있으면 바코드는 큰 걱정이 아닌 부분이에요. 포스기에 상품들을 등록하고 바코드를 출력하면 되게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바코드 출력되는 포스기가 없어서 하나하나 간의 수공업으로 바코드를 만들고 있어요. 폼택이라는 사이트에서 상품 수량을 입력하면 쫙 만들어서 뽑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맥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맥 컴퓨터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라벨지에 프린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앞으로 계속 입점을 지속해 나간다면 바코드 출력기를 사야 할 것 같아요. 상품을 입점하는 방법은 직접 갈 수도 있고 택배로 붙일 수도 있는데요. 수도권은 되도록 직접 와서 진열해 주시길 원하셔서 홍대점은 직접 가게 되었어요. 추가로 저는 POP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POP는 매대 사이즈에 맞게 작업한 후에 온라인으로 맡겼는데요. 사이즈가 커서 택배가 안 된다고 해서 입점하는 날 직접 찾으러 가야 했어요. 제가 아직 혼자서 운전을 잘 못하는데 입점을 준비하다 보니 이래저래 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말 운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운전도 조금씩 연습하고 있어요. 상품들을 택배로 보낼 때는 상품이 상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포장해야 해요. 종이류라서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어서 못 쓰게 되는 일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입점 준비 과정이었고요. 이걸 매장으로 택배 보내면 끝! 매장에 직접 가져가야 한다면 상품들과 집기류를 챙겨서 매장에 가서 구상한 대로 진열을 하면 입점 완료예요. 입점을 하고 나면 이제 판매 현황을 보고 정산받고 재고 요청이 오면 상품을 보내서 그때그때 채워주면 된답니다. 오프라인 입점 준비 과정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았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